그러면 녹용이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실제로 거의 보지를 못했고요. 물론 이제 원래 맞는데 감기가 있다든지 몸 안에 다른 열성 질환이 있다든지 할 때는 피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체중이 빠지고 이제 몸 관리를 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운동도 많이 하신 분이 나중에 녹용을 먹으면 또 잘 맞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몸 안에 있는 성분과 또 연관성이 있는데 실제로 녹용 자체가 안 맞는 사람들은 뭐 통계에 의하면 뭐 10,000명당 1명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 사다가 드리는 것처럼 네. 이제 어르신들 뭐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네. 이렇게 녹용 사다가 드려도 크게 문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그냥 크게 문제 없이 드려도 괜찮은가요? 거의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좀 약간 영양제 같은 것들 많이 드시지만 70년대, 80년대 한 초중반까지도 집에서 아예 이런 전지라고 합니다. 전지를 전체를 사가시는 댁들이 계십니다. 사슴뿔을? 네. 물론 이제 집에서 삶을 수 있게 이제 이것을 싹털이나 이런 걸 갈아서 토막 내서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가져가셔서 집에서 푹 고시는데 대략 3일 정도를 밤낮으로 다르게 되면 거죽만 남고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묵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건져서 꽉 짜내고 나면 남은 그 완전히 다 우려낸 거죠. 그거를 이제 그 냉장실에 넣으면 묵처럼 됩니다. 그럼 아침에 나갈 때마다 따뜻한 물에 한 국자 떠서 저어서 녹여서 드시고 나가고 매일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예,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는 이제 일종의 음식에 가까운 물론 이제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면역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골수를 보강하는 효능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없는 식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공진단 우리가 네. 왜 기운 없을 때 뭐 피로할 때 이럴 때 많이 대표적인 먹는 약재죠. 네. 약재가 공진단인데 여기에도 녹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갑니다. 사양이 제일 메인의 효과입니다. 사양. 예, 소량 들어가지만 제일 강력한 효과는 사양인데 그 사양의 효과를 이제 뇌로 끌고 간다든지 골수로 끌고 간다든지 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녹용도 들어가고 이제 혈류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약재 중에 그 배합이 적절하게 되기 위해서는 당기와 산수유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약재로 된 것이 이제 원방 이제 공진단이 되죠. 65세 남성이고요. 67kg입니다. 손발이 차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요. 녹용을 먹으면 추위를 좀 덜 탈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추위를 타는 이유는 이제 물론 더 많지만 크게는 5가지로 대별을 합니다. 5가지 환자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는 녹용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빨리 추위를 잊게 만들어 주고요. 추위를 탄다 하지만 녹용과 상관없는 추위 타는 증상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나머지 서너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추위를 타신다면 녹용을 넣어서 드시면 더욱 더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너 가지 원인이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상열하한증이라고 해서 이제 내 몸의 열의 균형, 대류 균형이 안 맞아서 얼굴은 버을 건데 손발은 찬 분들이 있습니다. 배도 차고 이런 상열하한증에 굉장히 잘 듣고요. 아래를 보강하게 되면 열이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원래 자체가 이제 냉하신 분들, 뭐 저혈압이거나 뭐 빈혈도 있으시면서 특히 여성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쵸.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아주 오리지널로 좋고요. 이제 진짜 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부모님들이 뭐라도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네. 수험생들이 집중력도 좀 높이고 긴장도 완화하고 그러려고 공진단 먹기도 하고 또 우황청심환 먹기도 네. 하거든요. 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우황청심환은 수험생용이 아닙니다. 중풍 환자들 응급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열을 확 떨어뜨리죠. 네. 그래서 나는 우황청심환 먹고 마음이 편해지던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몸에 열이 상당히 많은 체질의 학생들이죠. 그런 경우에 듣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나는 우황청심환 먹고 늘어져서 뭐 이제 문제 풀을 의욕도 안 생기던데 이런 호소하시는 분들 큰일 날 수 계시거든요. 있- 그런 분들은 몸에 열이 전혀 없는데 긴장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요. 너 긴장돼서 못 자겠어요. 이러는 이제 환자들은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공진단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 효과가 납니다. 청소년인 경우에 오히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 공진단의 문제라기보다 장이 약해서
이제 그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대부분 듣죠. 근데 그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고 난 먹어도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공부할 때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멍하고 이렇게 입맛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몸이 천근만근 이럴 때는 공진단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약 먹을 때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술, 커피, 담배, 어. 녹두, 숙주나물, 닭고기, 돼지고기, 면 종류 정도를 기본적인 금기 사항으로 드립니다. 그 부분을 다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병마다 오, 당신은 밀가루 절대 안 돼요. 술 절대 안 돼요라고 절대가 붙을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유가 있고 그건 이제 한의사분께 설명을 듣고 안 드시면 되고요. 그런 설명이 없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식만 안 하시면 뭐 밀가루도 사실 조금 드셔도 되고요. 뭐 녹두, 숙주나물도 조금 드셔도 되고 술도 그냥 한두 잔? 그 정도는 뭐 크게 약효를 방해하진 않습니다만 주의하실 거는 보약인 경우에는 내가 술 먹었다고 한 끼 안 먹으면 그냥 뒤로 미뤄지는 거지만 그렇죠. 치료약일 땐 또 다릅니다. 치료를 하는 중에 약도 안 먹고 술도 먹었어. 그러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 드신 날도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 먹으면서 이런 상비약 먹어도 됩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약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양약 그 감기약은 대부분 면역 억제제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올리는 한약을 먹고 있다면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그럴 땐 한의원에 한약 드시는데 가셔서 한약으로 된 감기약을 드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전혀 이제 면역과 관계없는 일반 약을 드실 때는 감기 열에 의해서 보약 성분이 좀 덜 나니까 아까워서 감기 난 다음에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녹용 같은 경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